안녕하세요. 더바른 컨설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학생들이 매우 싫어할 것 같은데요. 핸드폰 사용입니다. 이거 어머님들 보시면 또 애들한테 같이 보자고 하실 텐데 애들이 엄청 싫어하겠죠. 그래도 제가 할 말은 하겠습니다. 핸드폰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 입시를 망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하는 게 적당한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제가 수성구에서 컨설팅하면서 만났던 학생들 중에 맥스로 사용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냐, 4시간 이상이 있었습니다. 끔찍하죠? 4시간 이상 쓰는 학생을 제가 지난 3년여 시간 동안 10명도 못 만났어요. 이 이상 쓰는 학생이 1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평균은 얼마냐? 평균은 지금 맞춰보세요. 이거 보기 전에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평균 몇 분일 거라고 예상하니?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히 높게 부를 겁니다. 왜? 평균이 높은데 나는 그거보단 덜 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실제 제가 만난 아이들의 평균은 대략 58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머님들도 그래 봐라, 이건 넘지 말아야지 라고 하시지만, 학생들은 그럴 리가 없다, 내 주변에 저렇게 조금 쓰는 애 아무도 없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영상 찍으려고 일부러 지어낸 말은 아니니까요. 3년여 정도 동안 만난 학생 수로 따지면 500명이 넘습니다. 그 학생들 평균을 낸 거니까 뭐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58분이 뭐냐, 짬짬이 본 시간을 모두 합친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통으로 터놓고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보는 걸 다 합쳐서 58분이라는 거죠. 어쨌든 하루에 1시간 이상 핸드폰을 만지면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핸드폰 사용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1번, 아무리 아이가 조르고 울더라도 90분 이상은 안 됩니다. 90분 이상 핸드폰 쓴다는 것은 입시 안 하겠다는 소리죠. 제가 생각할 때는 60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한테 어느 날 갑자기 뺏어버리면 사이만 나빠지겠죠. 그리고 뭐 분명히 이 길을 전혀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또 아이들도 최소한의 숨쉴 구멍은 필요하니까 뺏진 않겠다라고 한다면 60분 이내로 쓰는 것이 내가 통제를 하면서 제대로 쓰고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통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통시간으로 30분 이상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학생들 시간도 짜보면 알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출근 준비, 등교 준비하고 학교 가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쭉쭉쭉 하다가 학교 끝나면 이동해서 또 학원으로 가고, 학원 끝나야 드디어 집에 오거나 스터디 카페로 가는데, 거기서 통제받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계획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뽑아보면 실제로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통시간으로 1시간씩 핸드폰을 쓴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순공 시간이 확 줄어버립니다. 30분 이상을 핸드폰을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안 되는 이유, 순공 시간이 하락하고요. 그 다음, 뇌가 전환이 안 돼요. 우리의 뇌는 스위치 켜듯이 꺼듯이가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인간이 그렇게 많이 진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0분 이상 1시간씩 핸드폰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흥분 상태, 그리고 게임과 흥미 추구로 스위치가 켜져 있던 두뇌가 갑자기 공부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앉아도 집중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짧게 20분 30분 딱 쓰고 핸드폰 쓰고 공부하고 할 일을 해야 뇌가 공부에 빨리 적응을 한다. 통시간으로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쓴다는 건 학습에 생각보다 많은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짬짬이 언제 하냐? 뭐 버스 기다릴 때 하던가, 잠깐 이동할 때 하던가, 뭐 수업 끝나고 잠깐 뭐 5분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3번입니다. 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있죠. 게임에서 가능한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캐주얼 게임이죠. 캐주얼 게임이 뭐냐? 옛날에 어머님들 누구나 다 했던 그 뭐죠? 풍선 막 터뜨리는 캔디 크러쉬? 그런 거 있잖아요. 캐주얼 게임이라는 건 내가 지난번, 지지난번에 했던 게임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테트리스죠. 예를 어머니들 아시는 걸로 예를 들겠습니다. 테트리스 같은 거죠. 그냥 한 판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게임은 언제든지 그냥 잠깐 3분, 5분 즐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즐기면서 뭐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스토리가 있는 게임은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어머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 안에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죠. 스토리가, 캐릭터 있는 거, 저장되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게임을 했는데 저장을 해놓으면 내일 로그인하면 어제 마지막 저장된 그 순간부터 또 이어지는 거죠. 새로운 세상에서 나의 아바타가 살아가고 있는 게임이에요. 이런 게임은 왜 안 되냐? 기본적으로 이런 게임은 시간과 현금에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다시, 이런 게임에서는 이 내 캐릭터가 성장하는 건 오로지 내가 퍼붓는 시간과 내가 퍼붓는 돈에 비례할 뿐이에요.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왜 하겠습니까? 캐릭터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시간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테트리스를 몇 번 한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테트리스 생각이 나서 자습 시간에 테트리스가 하고 싶어서 막 방해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 스토리가 있는 게임들, MMORPG라고 하는데 어머님들 모를 테지만 그런 게임들은 실제로 내가 하는 일에 많은 지장을 줍니다. 이 대표적인 게 리니지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남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 10몇 년 전에 리니지가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냐. 성인들도 이 게임 하느라고 직장을 때려치고 그랬었어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싶어서. 이 정도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임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저한테 가장 많이 물으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 들어도 되냐? 공부할 때 핸드폰으로 자꾸 노래를 듣는데 괜찮냐?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인데요. 이 질문을 하는 부모님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학생 시절에 똑같은 일로 부모님한테 잔소리 들었던 세대예요. 당장 저 같은 경우도 마이마이 기억나거든요. 마이마이에 유선 이어폰 꽂아가지고 귀에 꽂고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 들어와서 꼭 얘기했어요. 야, 너는 그거 들으면서 공부가 되냐? 똑바로 해라. 노래 꺼라.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노래를 못 듣게 하지? 내가 알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괜히 불만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노래는 들어도 됩니다. 일종의 백색 소음 개념이고요. 제대로 공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노래를 틀어놓더라도 첫 곡이 끝나기 전에 노래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쭉 하다가 뭐 30분이건 1시간이건 하다가 하고 기지개 펼 때 그때 비로소 노래가 다시 들립니다. 그러면서 벌써 노래가 5곡 지나갔네? 언제 지나갔지? 나 하나도 못 들었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다면 노래를 백색 소음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도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딱 보여요. 어떤 아이들이냐? 플레이리스트에 손대는 애들. 이런 애들은 노래 못 듣게 뺏어버려야 돼요. 플레이리스트에 손을 댄다는 건 뭐 다음 곡으로 누른다거나 듣기 싫은 노래 넘기고 듣고 싶은 노래 한 번 더 듣고 뭐 이런 거 하는 애들 있죠. 전혀 공부에 집중 안 한다는 소리예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공부에 집중을 하면 노래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몇 곡이 지나갔는지조차 몰라요. 말 그대로 백색 소음인데요. 배경 소음. 그런데 플레이리스트에 손을 댄다는 건 노래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합니다. 노래를 듣는다는 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냥 긴 말 필요 없고 핸드폰 뺏어버려야 됩니다. 엄마, 난 노래를 들어야 공부가 돼. 아니야, 넌 지금도 이미 공부가 안 되고 있어. 이게 정석인 거죠. 그 다음 책상 위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이 책상에 핸드폰을 놔두고 널 믿을 테니 알아서 공부해라. 이건 마치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놔두고 널 믿을 테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먹지 말거라. 일단 안 먹을 리도 없지만 왜 굳이 그런 추가적인 스트레스와 인내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가? 없으면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있기 때문에 하고 알람이 온다. 하면 궁금해서 못 참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 세대들은 뭐 단톡방이라던가 수많은 것들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봤자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겠지 하고 당장 보고 싶다는 욕구가 떨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뭐 업무차 연락인가 귀찮은 사람 연락인가 해서 일부러 안 보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본인한테 연락 오는 것을 굉장히 갈구합니다. 아이들의 세상은 좁기 때문에 나한테 연락을 누가 했지? 왜 했지? 궁금해서 못 참아요. 특히 인스타 뭐 DM이라던가 카톡 같은 거 보고 싶어서 하는 순간 이미 집중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책상에서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물론 어머니들이 보시겠지만 애들한테 얘기하자면 옆에 1, 2, 3, 4, 5가 있으니까 한자로 쓸까요? 제가 한자 공부를 많이 해서 1, 2, 3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1시간씩 1년을 노력한다고 칩시다. 동일한 행동을 매일 1시간씩 1년을 한다고 치면 우리는 그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를 매일 1시간씩 쳤다. 수영을 매일 1시간씩 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브랜드가 돼요. 그 수영 잘하는 사람, 그 탁구 잘 치는 사람. 그런데 핸드폰을 매일 1시간씩 하잖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없고 시간만 날아가게 된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청소년 시기는 계속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시기다. 그런데 핸드폰을 쓰게 되면 정체된다. 업그레이드는커녕하고 디그레이드가 된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인식을 해야 돼요. 삶을 산다가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학생들은 수동적인 경향이 너무 많아요. 시키니까 학교 가고, 시키니까 학원 가고, 학원에서 시키니까 숙제하고, 엄마가 자라 그러니까 자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적다 보니까 이게 내 삶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 삶입니다. 내 삶을 꾸려나간다. 이거 꾸려나가는 거죠. 이건 뭐냐? 꾸미는 겁니다. 근데 내 삶을 알차게 꾸미는 사람이 하루에 2시간 이상 핸드폰을 쓴다? 시간이 없어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2시간 핸드폰 할 시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도 똑같죠. 출근 준비하고 출근하고 가서 일하고 퇴근해서는 다음날 출근에 필요한 것들도 오늘 거 마무리해놓고 집안일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뭐 최소한 온라인으로라도 하고 부모님 챙기고 자식 챙기면 2시간 할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2시간 이상 한다면 자기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빼먹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바빠야 할 학생이 2시간 이상 한다? 자기 삶을 제대로 꾸려나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삶이 망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세 번째,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애는 어릴 때부터 영특했다. 우리 애는 자존심이 강하다. 그런 게 아이들과 입시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 애가 언제까지나 영특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의 자존심이 언제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아이가 통제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시는지 저도 알지만 그건 믿고 싶은 거예요.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애초에 공신폰이라고 좋은 거 있죠. 공신폰으로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투지폰 있죠. 제가 상담하면서 폰이 아예 없는 애들도 제법 봤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나머지 아이들은 꼭 얘기해요. 우리 반에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폰이 없는 아이들은 요새 학원이나 학교에서도 뭐 톡으로 단체 톡으로 알림을 주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된다. 없는 애들도 그런 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핸드폰이
얼마나 입시에 많이 지장을 주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지금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룰을 따라서 입시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어머니 혼자 보시거나 학생이 보여주신다면 제가 누군지 가리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욕먹고 싶지 않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